게 또 있었어요. 네, 레나쌤. 네. 네, 처음 나오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나와주세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분과 안에서 자기 것처럼 괜찮아요? 그냥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올해 지금 조금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일정 연수 때나 아니면은 뭐 성북 강북에서 그 교원학습 공동체 할 때 항상 뭐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이나 뭔가 그런 문학 작품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상황상 저희가 기본학력 담당 교사인데 저희 학교 튜터 선생님이 영어과 전공이셔서 되게 도움을 조금 많이 주고 계시고 이제 협력 강사님들이 모든 영어 수업에 다 들어오고 계시고 이제 저랑 메이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조금 수업적인 대화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둘이 약간 마음을 먹기로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영어를 조금 나눠서 A, B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온전히 영어 한 세 차시가 저에게 온 게 조금 오랜만이라서 같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짝꿍 선생님이랑 같이 1학기 동안 활동한 수업 내용이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이제 제가 일과가 항상 1학년은 favorite이랑 like를 묻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미 학기 초에 한 달을 이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문을 좀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조금 주고 싶기도 했고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애들이 미쳐 날뛰면서 학폭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서 인성교육도 할 겸해서 전에 들었던 원더책을 조금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현재 시제도 나오니까 조금 사용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책 그 자체에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문장 구조가 조금 나오는 편이어서 아까 튜터 선생님한테 가서 이 문장을 조금 다듬어 달라고 수정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사실 부탁을 드리면서 애들한테 이제 해석을 조금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 수준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진짜 거의 본문을 다 외우거나 영어가 조금 괜찮은 친구들부터 ABC가 안 되는 친구들까지 있어서 읽고 뜻을 말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학습지 난이도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 튜터 선생님이 이제 발음과 뜻이 적혀있는 학습지 한 장, 동사만 뜻이 없는 학습지 한 장, 문장은 있고 단어가 도움이 있지만 문장 뜻은 없는 학습지 한 장, 그냥 문장만 적혀있는 학습지 한 장 이렇게 4개의 버전으로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 때 제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이 책을 2차시에 나눠서 읽으면서 내가 평소에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어? 라는 문장 쓰기를 하나를 하고 이제 얘는 그럼 평소에 뭘 하고 있을까? 근데 얘는 평범한 아이일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속상해지는 지점까지 갔어요. 학폭 내용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럼 너네는 슬플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그 문장 한 줄씩 쓰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읽었고 이제 마지막에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퀴즈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저희의 목표는 저희 각자 반만의 We Are Wonders 책을 녹음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자기가 각자 표현하고 싶은 자기를 표현한 다음에 애들이랑 돌아가면서 이제 나는 평소에 이런 활동을 해 하고 자기가 썼던 문장을 하나씩 다 읽었고 근데 가끔 그런 걸 못 알아주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슬프면 이런 행동을 해 하고 이제 말하는 거를 조금 시켰어요. 자기가 쓴 문장을 읽는 걸 시키고 그걸 이제 QR코드로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줘서 이걸 원래 전시하는 것까지가 목표였는데 사실 전시까지는 못했고 이렇게 이제 1차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는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본문을 자꾸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의 본문을 처음 애들이 이제 1차시 때 마주하고 나서 영어 시간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동료 선생님이랑 얘기가 돼서 그럼 애들에게 조금 새로운 텍스트를 주자라고 해서 이과가 마침 현재 진행형이었는데 사실 이 책이 현재 진행형 책은 아니고요. 사실 사역동사가 조금 나오는 책인데 튜터 선생님이 1차시 때 너무 잘 리바이즈를 해주시길래 들고 가서 이걸 현재 시제가 나오는 책으로 바꿔달라 이랬더니 실제로 그 선생님이 해주셨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그 AI 목소리가 너무 조금 낯서니까 녹음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부탁을 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원했던 게 영어 시를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애들이랑 제가 영어 시를 썼던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애랑 시를 쓰고 싶어서 이제 뭐 상세한 내용은 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읽기 전략 가르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마침 ING를 배우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ING 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애들한테 비 오는 날을 생각해서 이제 시 쓰기 활동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어는 스티커로 줘서 너네가 주어는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비 오는 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를 ING로 쓰게 시켰는데 제가 이게 시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보시면은 막 앵그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뒀어요. 그냥 애들이 다 쓰게 만들고 일부러 비동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을 배우지 않고 리딩을 하고 있어서 비동사는 일부러 다 빼고서는 시를 쓰게 시킨 다음에 아이들이랑 이 시를 쓰고 책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연관해 보기도 했고 시를 쓰고 나서 애들이랑 이 시를 읽으면서 애들이 이제 표현한 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비 오는 날이 어떤 비 오는 날은 조금 가랑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이제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애들이랑 조금 상상하면서 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리딩이 다 끝나고 나서 문법 시간에 애들한테 이걸 다시 띄워주고서 이제 현재 진행형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럼 저게 될까? 하면 이제 애들이 그때는 저거 형용사라서 안 돼요 랄지 이미 일을 다 빼고서 우리가 썼네 우리가 잘 알고 있네를 스스로 조금 점검할 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에 대해서의 저 만족도도 괜찮았고 문법 수업으로도 조금 만족스러웠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개별화 본과에서 이제 애프터 리딩 활동을 조금 배웠던 걸 적용해 본 건데 자료로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짝꿍 선생님이 이제 연구 수업을 하셔야 돼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1학기 마지막 수업도 이제 과거 시제가 많이 나오는 책 한 권을 선정해서 했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제 자료는 아니고 짝꿍 선생님의 자료인데 학습지를 비포로 이렇게 인쇄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다 접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설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습지 하나에 리딩 수업이 전부 들어오게 짜는 거를 조금 중점에 두고 짜신 건데 이제 첫날에는 단어랑 이게 접혀 있는데 한 페이지를 딱 열면 초록 색깔만 보여요. 그래서 과거 시제 배우고 그거 단어 이제 크로스워드로 배우고 그 다음날 한 페이지를 더 열면 파란색 주황 색깔이 나와서 이제 읽고 컴프레hen션 체크하고 근데 그걸 할 때도 이제 애들한테 조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영어로 대답을 하라고 했고 그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한국어로라도 대답을 하라고 하고 이제 내용 파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적고 다시 뒤집으면은 요 페이지가 나왔는데 요게 조금 유의미했던 게 저는 애들이 이제 리딩은 조금 하는데 문장 쓰기가 조금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리딩을 하고 나서 이거를 요약하는 글을 somebody가 뭘 했는데 but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so 어떻게 해결했고 then 그래서 어떤 결말이 났어 라는 형식으로 애들이랑 같이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건 애들이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럼 너네도 이제 스페셜한 펫을 기를 거야. 참고로 이 동화는 파리를 기르는 아이가 이제 있는데 파리를 기르다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일이라서 너네도 이제부터 스페셜한 펫을 기를 건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 문장 형식은 아까 요약한 것처럼 비슷하게 쓰면 돼 라고 해서 애들한테 라이팅을 시키면서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얘네가 이거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한 문단으로 애들이 못 느끼고 하나당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쓰더라고요. 쓰고 진짜 못한 애가 선생님 저 못 쓰겠어요 라고 하면 가서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이러면은 자기가 뭐 카피바라랑 놀이공원에 갔대요. 그러면 누가 갔는데 이러면 카피바라랑 제가 갔죠. 그럼 그게 주어니까 그걸 먼저 써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럼 동사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전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주어 동사까지는 쓰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문장 쓰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성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문단을 썼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어떤 동물을 키웠는데 어떻게 지냈어? 근데 어떤 일이 어떻게 해결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진짜 전시장처럼 저희가 갤러리 워크를 이렇게 걸어줘가지고 전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으로 애들이 독자가 있는 라이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글을 읽으면서 얘 이렇게 썼네?를 감상하기도 하고 조금 유의미한 글쓰기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조금 유의미하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애들이 지금 너무 문학적인 읽기만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조금 다른 종류의 글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니셜로 나의 이야기 만들기 윤주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중 윤주혜입니다. 저는 엄청 간단한 한차 10짜리 활동인데, 제가 작년에 저희 반 애들이랑 같이 했는데 엄청 재밌어가지고 올해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작년에 제가 하정현 선생님께 그 학급 경영에 대한 책을 빌렸는데 거기에 이 활동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좀 변형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애들이 자기 이름을 영어로 알파벳으로 쓸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익히면서 애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제 예시인데 이니셜로 나 설명하기. 그래서 저 윤주혜니까 Young, Journey, Happiness 해가지고 젊은 열정으로 여행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들어가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른 이 3개의 단어를 넣어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김상진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Kid, Sports, Joy 해서 운동을 즐기는 어린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신지혜는 Sunny, Joy, Honestly 해서 맑은 정신으로 즐겁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쓴 글인데,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사회봉사자다. 맑은 Sunny 정신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즐거운 Joy 마음으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덕분에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honestly 사람이 되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다 보실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귀여운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2학기 시작할 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자기 이름이랑 관련된 거여서 어떤 때 아무 때나 하셔도 다 적합한 수업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융합 수업을 하는데, 성신여고에서 제가 이제 융합 수업을 이렇게 빨리 들어가나? 잠깐만요. 성신여고에서 융합 수업을 하는 게 제가 2018년? 2017년? 그 정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나눔 교사단 활동도 하고, 또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와라. 이제 다시 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융합 수업을 해왔는데,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규모가 갑자기 커질 거라고 생각 못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 6월 중순쯤부터 선생님들 섭외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과목을. 그때 갑자기 융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3월 달에 세팅해놓고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제 영국문화원 자료를 미리 받아서 내용을 기계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로 바꾸고, 그리고 해당하는 기후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교과의 선생님들께 1학년, 2학년 선생님들께 다 이제 과학, 사회 선생님들께 지금 기후 변화를 어떤 과에 오늘부터 배우시나 막 이걸 다 알아본 다음에 이틀 동안 막 알아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교과의 학년과 성취 기준을 맞추고 플레이. 여기 발생해 주는. 땡큐. 성취 기준 맞추고 이제 그러면서 1학년, 2학년 융합 수업을 이제 세팅을 했던. 1학년은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미술. 맨 위에 영어인 건 제가 이거 일을 저질렀으니까 맨 위에는 영어인 거죠. 그래서 영어 세팅해 놓고 할 수 있는 교과를 따서 선생님들과 맥락을 맞췄지만, 이제 이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학교에 2002년부터 근무한 맥락이 있다. 부탁하면 들어주실 분이 간혹 계시다. 이게 또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는 거 말씀드리고, 1학년 영어는 아라쌤이 1, 2학년은 같이 들어가시고 저는 2학년 영어를 주로 해서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교과, 과학, 사회, 그 다음에 미술 교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영어, 지구과학, 생명과학, 윤리와 사상, 진로 이런 과목으로 저랑 친한 선생님들께 여쭤봐가지고 되는 거 막 알아봐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는 기말고사 끝난 바로 다음날 첫 수업, 막 답안지 확인하는 그때 이제 모든 거 세팅해 놓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공지사항도 안내해주고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리로에다가 저희 리로 앱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 이제 메인 그런 플랫폼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6가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거는 기후변화 융합 수업에서 자신이 가장 중점을 두고 탐구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이런 과목에서 이런 융합 수업을 할 거야 라고 영어 수업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같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여러 과목에서 그 과목의 성취 기준과 맞춰가지고 이제 그 주에 시험이 끝난 다음 주에 진행을 그 주에 했어요. 그래서 학생은 그 수업을 다 받으면 그 다음 주에 목요일날 이제 영문문화 원장님의 특강을 마지막으로 거의 엔딩으로 듣는 거였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고 질문 하나만 더 했고 그래서 이제 메인 과목을 정한 이유는 어떤 선생님들이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상을 쓰느냐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고등학교는 그게 내일이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다 제가 쓸 거겠지만 지나치게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저도 어려워지니까 우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점을 두는 과목을 두고 거기에 어떤 과목을 융합할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런 수업을 받고 학생이 이 수업을 통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탐구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탐구했는지 하고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내용을 이제 2문장 정도씩으로 적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영어 수업 시간에 팀즈의 온라인 회의로 영문문화 원장님이 기후변화 관련된 강의를 해주실 거야 영어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이거를 참여하지 않아도 융합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상에 적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중에 영어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성심정도에 좀 많아요.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추가로 신청하게 해서 딱 받았어요. 네. 그리고 1학년은 통합과학, 사회, 영어, 미술 이렇게 교과에 같이 이루어지게 했고요. 그래서 어떤 교과가 어떤 내용을 정했는지 2학년은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이제 정말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을 배우고 윤리와 사상은 해당하는 학년에 같은 그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인데 저랑 아라쌤이 막 지지고 복구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했더니 이런 거에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랑 관련된 게 윤리 과목이랑 연결된지 그게 연결이 되는데 왜 모르셨냐면서 약간 자기 소외당한 그거 아니라고 제가 소외는 무슨 소외냐고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든지 연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울컥했어요. 약간 저 혼자 약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이 그래도 있으시구나 하는 마음에 그랬더니 엄청 멋있게 과거와 현대의 사상, 기후변화의 책임과 보상 문제 막 이런 옳은 말 막 넣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선생님들이 저절로 또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진로 수업과 다 연계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동시에 한 거죠. 예, 그래서 차시별로는 좀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면 좋지만 그 주에 안에 다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1학년, 2학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윤리 수업은 이렇게 했고 다음 영어 수업은 이제 제가 좀 중점을 했던 거는 넷제로의 개념이랑 이게 이제 그 영문문화 원장님 내용에 들어가는 거여서 약간 어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업하고 다른 교과랑 융합을 됐을 때 그 흐름상 연결이 되는 부분을 같이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술이랑 진로 수업에서는 제가 말하는 그 넷제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 방안에 대한 것이 이제 미술 시간에 뭔가 아웃풋을 내는 결과물을 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셨고 이제 영어 수업 이렇게 진행했고 이제 또 그중에 이제 서스테이너블 아트 해가지고 뭔가 미술과 연결을 또 해주면 좋아서 이제 지속 가능한 미술 쪽으로 영어 수업에 어떤 컨텐츠를 내용을 구성해서 수업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 전자필름을 관련해서는 아라쌤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발표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 저는 발표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들 아이디어 정말 다양하시고 하시고 싶은 거 많으신데 항상 첫 번째 관문은 동료 교사를 설득시켜라가 가장 큰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성신여고 갔을 때 해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선생님 제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했더니 수정쌤께서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꿈을 마음껏 펼쳐봐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영국문화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마무시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애들한테 저는 생각의 씨앗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이 수업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나중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서도 이것과 계속 연계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함께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냥 씨앗만 심어줘야지 하고 간단하게 사실 시작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전자제품인데 아이들이 이 전자제품을 버리는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 폐기물 광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일단은 탐구 지문을 주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e-waste를 어떻게 리사이클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다양하게 어휘도 파악하는 학습지도 만들었고요. 요거는 선생님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A이고 선생님 B셔가지고 A, B 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팀명도 정해보고 역할을 분담을 해서 답안 작성을 하고 그것을 모두 이제 구글 폼으로 작성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받았어요. 보시면 이런 형태였는데 요거는 정말 간단한 학습지고요. 요거 다음 보시면 잠깐 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거는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질문지인데 조금 더 생각해보기라는 질문지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과학 관련으로 하다 보면 너무 이과 애들한테만 맞춰진 질문들이 많아서 문과애들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 쓸 게 없어요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인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넣었고 깊이는 알아서 조정하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더 탐구하고 책을 읽어보고 정리해서 올려라 라고도 했고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네가 생각한 생각만 간단하게 적어도 돼 부담 갖지 마 말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기말고사 끝나서 너무 힘든데 영화나 볼 줄 알았더니 선생님 막 이상한 거 들이밀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세특 선생님 근데 이거 세특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생각을 적어봐 라고 하니까 애들이 부담이 덜어서 그런지 그래도 꽤나 의미 있는 답안을 많이 도출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하셔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날이 바로 디데이가 목요일이었고요. 네, 7월 13일 목요일이었고 이때 진짜 팀즈 안에 저희 신청 인원이 한 30-40명밖에 안 되면 어쩌지 그랬는데 7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장소 섭외부터 막 떨렸지만 장소를 3반을 나눠서 쭉 이어지는 반을 해놓고 모든 학생들은 몽땅 마이크를 다 끄게 하고 이제 듣는 거 하고 채팅창으로 질문하게 하고 전날부터 정말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약간 너무 내용이 약간 너무 학생들이 나 너무 공부했어를 티내고 싶어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까지. 그래서 이거를 원장님께서 듣자마자 바로 질문할 수가 없다. 이런 체제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그런 질문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약간 내용을 좀 쉽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른쪽 채팅창에다가 이제 올리고 근데 여기에 관계자분이 이제 여기 원장님이고 이분이 관계자분인데 그 중에 라이크 수를 많이 받은 거를 원장님 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들아 다 모르겠고 어쨌건 전국에서 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니까 우선 우리가 한 질문에서 하트를 달아놓으렴. 그래서 질문은 다행히 저희 학교 친구들이 많이 이제 선택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살짝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좀 너무 뿌듯한 거죠. 원장님이 자기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그냥 일반계 여고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특강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다르게 학생들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나서 엄청 약간 흥분 상태.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그러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들려고 그 사람 건가? 막 이러면서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 영어가 주가 되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선택한 그 학생들의 소감을 적음도 있는데 탐구 주제는 이거였어요. 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현 정부의 정책 효과 탐색. 너무 어렵잖아요. 그 질문 한다고 해서 제발 그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는 자기는 탐구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질문도 영어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 소감. 연구문화 원장님의 기후위기 강의를 들으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각심도 가졌고 정책 수립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기가 캘리포니아주의 예시를 하다 봤다. 그래서는 그 부분을 그 오른쪽에 그 소감에 디테일하게 보니까 벌써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적어줬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미술 수업이랑 진로 수업에 약간 꽂힌 친구였는데 그 진로 미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반대단체의 설립, 미술관 테러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변화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과목에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시민의 위기와 잘못된 해결 방법 그걸 알아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탐구 질문이었고 소감은 환경 오염이라는 게 생태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세계 시민의 윤리적인 정신까지 더럽히고 있다는 게 다가왔다. 이렇게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여기저기 갖고 와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깊게 진행하지 않고 그 전에는 영어랑 미술, 영어랑 윤리, 영어랑 윤리과학 뭐 이렇게만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과목이 많아지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건강위기, 얘는 의대생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건강에 관련된 거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 다른 과목은 이제 어떤 과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뒤에 나중에 참고해서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술 선생님이신데 저랑 같이 그 수업나는 교사당에 융합수업 설계 분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신 선생님이셔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그 지식 다 넣은 거죠. 너무 열심히 하고 싶으신 마음에 그래서 같이 제가 추가로 갖고 왔고 여기 보면 전자폐기물에 관련된 거를 미술 시간에도 진로 시간에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은 다양한 교과에서 큰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제 배우게 된 거라서 이제 본인들이 그걸 직접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 교과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융합 수업을 했고 이제 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학생들이 나오는 결과물이나 뭔가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경험들을 적어놓은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선생님의 수능대비 여름방학 방과학교서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아, 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이렇게 다들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게 말씀해주세요. 여기 가운데 녹화되는 쪽으로 와주세요. 저도 지금 방과학교를 하고 있고 사실 고3을 한번 들어왔더니 학교에서 고3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수업 언제 하나 생각하다가 그냥 개설을 했더니 다행히 학생들이 모여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활동 수업도 좋고 뭐 에듀테크 활용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나 성적 올랐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어요. 그래야 학생들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최근 5개년의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제일 좋은 건 정답률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제 소재가 또 다 적혀 있어요. 최근에 킬러 문항 때문에 아마 다들 힘드셨을 수도 있고 뭐 시험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 어떻게 되느냐도 있지만 과연 최근 5개년의 문제들은 어떤 정답률과 어떤 주제로 나왔는가, 특히 50%의 간접 명기가 어떤 주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가를 좀 학생들도 생각해 보게 하고 제 생각도 말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만든 수업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틀인지는 뭐 대략 다 감이 있으실 것 같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문항에 대한 풀이를 가능하면 시간별로 넣었어요. 독해 문제만 풀면 학생들이 항상 빈칸 추론만 하고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주제 문제도 어려워하고 요지 문제도 어려워합니다. 특히 중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마 수능 문제를 보실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1학년이 저 들어도 될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 고1부터 수능 준비한다고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어려운 걸 풀 수 있을 때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확실히 좀 더 여유 있게 학교 생활하면서 영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 뭐 제가 패들릿 그 링크도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수성님이 고등학생인 딸에게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뭐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비판적인 좀 시각을 키워주는 거 너무 중요한 거 맞는데, 사실 진짜 학생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도 반드시 교사라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활동 수업이 좋고 생각하는 수업이 좋아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그게 제일 어렵다고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때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당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교사라면 과연 외부에서도 교사가 할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나름의 활동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성적을 올려주는 교사를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3이 섹션이 비어있어서 올리긴 했지만 꼭 공유해보고 싶었고, 혹시라도 자녀분 중에 고등학생 있으시면 개인 상담 가능하고, 제 자랑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조카가 지금 고2인데요. 너무너무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조카라서가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방에 있는데 그날 바로 출발해서 2시간 정도 걸려서 가서 그날 새벽 2시까지 상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말고사 성적이 20-30점이 올랐대요. 그리고 영어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성적을 올려주는 게 가능하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벌써 7번을 그만둔 따님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 그러면 빨리 고3이지.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에 능력 있는 교사로 보이고 싶고요. 그 능력이 실제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노력하는 거 티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제가 정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 네. 2시까지 하신 게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길래 놀랐나요? 네, 그 2시까지 정말 요약해보면 잠깐 나가 계시고요. 이거였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뭐 관계대명사를 모른다고 칠게요. 그럼 관계대명사를 모를 때 책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수학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수학 이론과 원칙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페이지를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모를 때 물어서 해결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못 풀고 있으니까 그 다음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공부하는 걸 보고 있더니 관계대명사를 붙잡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부분을 열어보더니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관계대명사 알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 풀어봐. 그랬더니 못 푸는 거예요, 딱. 그래서 저는 모르는 그 순간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되는구나라는 걸 봤어요. 쉽게 말하면 그 2시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부분을 짚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필요한 순간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래 걸렸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딜 모르는지 찾아내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자 중요한 단어가 분석과 전략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해야 되고 그걸 고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수업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알려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성적이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정답 뭔지 아시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내가 누르는 거예요? 네네, 내가 누르면 되네요. 네, journey가 중요하냐, destination이 중요하냐, 컴퍼니가 중요하다. 누구랑 함께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컴퍼니가 평생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너무